제가 레지던트 때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다닌 적이 있거든요. 심청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립을 해야 하는 때가 온 거예요. 자립지원금인가 뭔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 당시에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심청이가 하루에 홀라당 다 쓰고 다시 고아원으로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오늘은 경계성 지능장애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세상에 많은 의문들이 풀리실 겁니다. 제가 욕하면서 보는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지옥이고요. 다른 하나는 고딩엄빠입니다. 여러 사연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당최 이해가 안 되는 사연들이 있을 때가 있죠. 결혼지옥이 얼마 전에 또 역대급의 갱신이 되었습니다. 돈을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와이프가 나오죠. 남편 월급이 400만 원인데 카드값이 모자라서 남편 몰래 카드 리볼빙 받고 카드 돌려먹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셀룰라이트 제거 수술에 900만 원을 아낌없이 씁니다. 그런 와이프를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 나옵니다. 고딩엄빠에서도 나왔죠. 남자친구와 만난 당일에 동거 시작하고요. 그 남친이 여친 신분증 도용해서 1,600만 원 대출을 받았죠. 또 보험 사기로 감방에 가 있는 상황인데요. 20살에 아기 낳고 키우면서 남편을 기다리죠. 박미선 씨도 하도 답답하니 도대체 여기 왜 나왔느냐고 돌직구를 날립니다. 우리가 정치 성향이 보수 정권 지지자일 수도 있고 진보 정권 지지자일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명품을 사는데 돈을 쓸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행 가는데 돈을 쓸 수 있고요. 서로 다른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요, 저 위 두 사연들은 이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당최 이해가 안 갑니다. 어린 시절이 힘들어서 애정결핍이 있다. ADHD나 우울증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심각할 정도로 사리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왔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결혼지옥이나 고딩엄빠 저분들에게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IQ 검사입니다. 저분들이 경계성 지능장애에 속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제가 직접 환자를 본 건 아니기 때문에 100% 확신은 할 수 없지만요. 하지만 강하게 의심이 듭니다. 경계성 지능장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IQ가 70 이하인 경우 지적장애라고 합니다. 장애 등급도 나오고요. 경계성 지능장애는 IQ가 71에서 84 사이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지적장애인과 정상인 사이에 위치하는 사람들이죠. 전 세계 인구의 14%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업 성적이 잘 안 나오고요. 직장에서 일도 제대로 잘 못합니다. 이해력이라든가 판단력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대인관계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기 때문이죠. 장애로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특수교육을 받는다던가 무슨 장애인 관련 혜택을 받는다던가 이런 경우도 없죠.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상인들과 섞여 살다 보니 공부 못하고 일 못한다고 평가받고요. 눈치 없다고 구박당하고요. 판단력이 없다 보니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존감도 낮아지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안타깝죠. 반면에 IQ 80이 넘는 경계성 지능장애는 정상인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단순 업무를 하는 직장의 경우 그 일은 잘 해낼 수 있고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제가 레지던트 때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다닌 적이 있거든요. 고아원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독립을 해야 합니다. 자립지원금인가 뭔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거든요. 이 돈은 후원자들이 돈을 모아준 돈이더라고요. 이 돈이 굉장히 귀한 돈이죠. 누군가에게는 월세방 보증금이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대학 첫 등록금이 됩니다. 제가 봉사 다니는 곳에 가명으로 심청이라고 할게요. 심청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립을 해야 하는 때가 온 거예요. 봉사 다닐 때는 언니 하면서 저를 잘 따라다녔거든요. 고아원에서 맛있는 음식 나오면 언니 한번 먹어보라고 저 챙겨주고요. 이러저러한 영화 봤느냐, 엄청 재밌더라. 이런 스몰 토크 하면서 같이 잘 놀았습니다.
경계성 지능이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발랄한 아가씨라고만 생각했죠. 그랬던 심청이가 자립지원금을 가지고 독립을 했어요. 2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 당시에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원장님이 통장에 넣어서 통장을 건네준 거죠. 심청이가 하루에 홀라당 다 쓰고 다시 고아원으로 온 거예요. 돈은 어디에 썼냐고 물어봤죠. 청담동에 가서 스트레이트 파마 하면서 몇십만 원 썼습니다. 백화점 가서 명품 화장품 세트 몇십만 원짜리 또 산 거예요. 또 백화점에서 겨울 코트 좀 사고 옷 몇 개 사고 신발 사고 뭐 그러면 500만 원 다 쓰겠죠. 고아원 원장님이 심청이를 어쩌면 좋냐고 한탄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 심청이를 지금 생각하니 경계성 지능이었구나라고 제가 이해가 되었어요. 또 제 환자분 중에서 남편분이 오셔서 아내를 치료해달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아내가 이상하다고요. 어디가 이상하냐고 물어봤죠. 명절에 처가에 가면 아내의 초등학교 동창들 모임이 있대요. 아내가 미혼 시절에는 그 모임에 나가서 잘 어울렸던 거예요. 갓돌이 된 갓난쟁이가 있었는데 그 모임에 나가서 새벽까지 안 들어오더랍니다. 그 모임 물론 나갈 수 있죠. 근데 그때 보통 일반적으로 갓난쟁이가 있으면 회사에서 회식 자리를 가더라도 술 마시고 3차, 4차 이런 자리까지 막 따라다니지는 않잖아요. 2차 호프집 정도까지 의무 방어전 회식 끝나면 집에 들어가죠. 왜냐면 그 남편을 잘 못 믿겠거든요. 내가 가서 좀 확인해야지 안심이 되기 때문에 보통 엄마들은 그 늦게까지 회식 자리를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또 남편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아내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하는 뭐 몬테소리인지 뭔지 하는 교구랑 책을 사서 집에 들여놨다고요. 막상 그 사놓은 몬테소리는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돈을 쓰는 것에 근본과 두서가 없다. 무슨 얘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한다. 그 아내를 고칠 수 있냐라고 남편분께서 병원에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역시 경계성 지능 장애일 거다 의심되는 케이스였습니다. 두 케이스 들으시니 경계성 지능 장애가 어떤 사람들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얼마 전에 외래에 오신 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힘드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료가 일을 못해서 계속 같은 잔소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또 잔소리를 하고 또 해도 일이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메이크업을 해야 하니 짜증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 동료가 나를 엿먹이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아기를 가지고 일부러 일을 저리 거지같이 해놓는 것인가 의심이 된다는 거죠. 이분이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셨거든요. 제가 좀 얘기를 듣다가요. 여기서 잠깐만요. 아기를 가졌다기보다는 그냥 일머리가 없는 분 같은데요. 경계성 지능 장애를 유튜브랑 네이버에서 찾아보시고 그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2주 뒤에 오셔서 경계성 지능 장애가 맞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를 엿먹이려고 일부러 일을 저리하는 건 아니구나 싶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걸 몰랐을 때는 분노가 솟구쳤는데 지금은 짜증 정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대해서 혹은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당최 안 될 때는 혹시 이 14%에 속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중에도 이 경계성 지능 분들이 많을 거라고 유추가 됩니다. 우리가 당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넷플릭스의 JMS 다큐멘터리 보셨죠? 교주랑 성행위를 하며 구원을 얻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일반인들은 이게 말인가 방구인가? 나를 바보로 보나? 이리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생각이 안 들 정도의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사이비에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경계성 지능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과 학습만이 답입니다. 정말 열심히 교육을 시키면 쉬운 직업을 가지고 잘 살 수 있고요.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경계성 지능 장애가 아니고 지적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서도 단순한 노동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엄마가 정신과 병동에 입원을 한 거예요. 제가 주치의였고요. 지적 장애인 아들이 친구들이랑 같이 엄마 면회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치의인 저를 보러 오면서 비타 고백을 한 박스 사가지고 온 거예요. 조근조근 엄마 상태를
물어보더라고요. 20대 초반쯤 된 아들이었고요. 공장이 쉬는 날이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공장도 열심히 다니고요. 엄마 병원비랑 간식비도 성실하게 대고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 지적장애 아들이랑 그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요. 제가요, 전사를 만난 줄 알았어요. 일이 순수하고 악의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때 꼬질꼬질 묻고 머리 땡글땡글 굴리는 사람들 속에서 살다가요. 그런 사람들을 만난 것 자체가 저에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얼마 전 인터넷에 나온 경계성 지능 장애분의 사연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단순 작업을 하는 일을 하면서도 꼼꼼히 적고 예습 복습하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피땀이 노트에서 보여집니다. 쓰신 글을 보니 어떤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력이 없으면 답이 더 없기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사회는 나의 부족함을 절대 이해 안 해준다. 현실을 알고 살아야 우리도 한 걸음 도전할 수 있는 거다. 한 위대하고 아름다운 경계성 지능 장애분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